일단은 영어 그림책하고 한글 그림책하고 이렇게 반반 50대 50으로 예, 항상 이렇게 읽어주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렇다고 뭐 딱 그거를 뭐 영어 책을 5권 읽으면 영어 뭐 한글 책을 5권 이렇게는 아니지만 항상 책을 구입을 할 때도 일단은 한글 책은 가급적이면 좀 그러니까 전통적인 거 그다음에 진짜 한글로 접해야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주로 접했고요. 그다음에 영어 책은 뭐 이왕이면은 한글판 번역판보다는 그냥 원서로 읽는 쪽으로 영어는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서 이제 두 가지를 다 좀 같은 비중으로 하려고 저는 예 노력을 했습니다. 원서는 네. 비싼데요. 자, 이상윤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또래의 두 가지 언어를 배울 때 한글과 외국어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좀 섞어야지 좋을까요? 글쎄, 그거는 참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어떤 환경에서 크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 초등 영어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이제 너무 어릴 때 우리말을 가르치지 않고 영어를 먼저 가르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말 가르치는 것보다 영어 교육에 대한 거를 너무 초점을 두고 너무 강조를 한다는 거를 많이 우려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은 이 언어라는 게 언어 발달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이 말을 할 때 보면은 어떤 발음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도 성숙을 해야 되고 이제 거기에 언어 발달이 따라가는 건데 이 모국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어를 한다든지 둘 다 이게 언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지적인 발달 또는 이제 정서적인 발달 그리고 사회성의 발달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골고루 갖추어져서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었을 때 이제 확 발달이 되는 건데 사실 엄마들 욕심에 너무 어릴 때부터 푸시하는 게 이제 나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국어를 경시할 수가 없는 것이 어차피 언어 교육이기 때문에 모국어에서 배운 여러 가지 전략, 학습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배경 지식 또 그리고 언어 그 자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개념이나 아니면 단어 그리고 이제 읽기 내용에 대한 이런 이해 같은 것들이 외국어 학습에서 이제 전이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말을 잘하고 우리말 공부를 충분히 한 아이들이 아무래도 외국어를 배울 때 그런 전이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역시 한국어 교육에 뿌리가 없는 영어 교육은 정말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쓰기 영역이 남았는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다른 분들보다 좀 늦게 쓰기를 시작하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7살 여름 정도에 제가 이제 그 필순을 처음으로 한글을 가르쳤거든요. 한글을 7살 때 시작했군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사실 쓰기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한글을 일단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그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뭐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영어 쓰기 숙제 같은 것도 하고 이제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그때 당시 이렇게 책을 굉장히 줄줄 잘 읽었을 때인데 이제 근데 쓰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갔다 오더니 막 큰일 났다고.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쓴대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못 쓰니까. 본인이 불안했군요. 쓰는 거를 좀 배워야 되겠다고 가르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알파벳이랑 그다음에 간단한 단어 쓰는 거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쓰기는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이후에 들어가서 이제 하기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쓰기를 가르칠 때 우리 어릴 때는 그냥 이렇게 연필만 했는데 쓰셨던 어떤 방법들이 참 다양했어요.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게임 도구를 이용하시거나. 예,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거는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쓰기를 시작을 할 때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책에 나오는 문장들을 그냥 이렇게 베껴 쓰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단순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켰더니 아이가 이제 그런 단순한 방법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하고 싶어 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나오는 문장을 이제 쓰기는 쓰는데 좀 독서록이라는 형식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자를 외울 때 또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런 좀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영어 독서록이거든요. 이거 맞죠? 예, 예. 네, 프린트 하시던데. 네. 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저쪽에 오른쪽에 보이는 게 지금 처음에 썼던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책에 나오는 문장을 그대로 베껴 쓰라고 하면 아이가 재미없어 하니까요. 일단 책 제목도 쓰고 작가 이름도 쓰고 그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이 책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별표도 매겨보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장을 쓰기는 쓰는데 다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책에서 재미있었던 부분만 일단 옮겨 쓰는 거를 하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그때 이제 한 가지 제가 덧붙인 거는 또 어휘를 또 익히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여기서 배웠던, 그러니까 새로 익혔던 어휘, 그다음에 그 어휘가 쓰인 문장. 항상 예문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했던 방식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게 좀 되고 나서는
이제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자기 의견이 들어가는 거죠. 뭔가 그거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베껴 쓰는 거에서 그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문장을 만드는 것으로 네. 그렇게 독후감 쓰는 방법도요, 참 이렇게 포인트마다 아이들을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쓰고 난 독후감 참 재미있었다 그러면 한 대 때리면서 아까 뭐가 재밌었냐고 써봐 막 이랬는데 별표도 매기게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더 흥미있게 독후감을 쓰게끔 유도하신 것 같아요. 어렵게 잘하셨군요. 근데 이거 보니까 하나가 초급이고 하나가 중급인데 둘 사이에 너무 이렇게 레벨 차가 심한 것 같은데 뭐 세린 양이 좀 어려워하지 않나요? 중급으로 넘어갔을 때요? 아,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할만할 때 시켰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게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런 자기 문장을 만들어서 쓸 수 있을 때는 또 영어로도 일기를 그때는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희는 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기를 쓰려고 그러면 이제 한국말로 일단 생각을 해보고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그렇죠. 번역을 해서 그런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영어 책을 통해서 영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익힌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요. 술술술 써주죠. 네, 그냥 영어로 바로 생각해서 이게 번역이 아니라 그냥 문장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뭐 주어, 동사 이런 거를 전혀 가르친 적이 없는데 문법적인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도 어쨌든 주어, 동사 해서 일단은 그런 기본적인 문장을 구성을 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는 크게 무리는 없었죠. 향후 또 10년 계획은 또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아, 예, 정말 그걸 이제 세워야 될 시점인데요. 근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일단은 이제 꾸준히 그 원어민 아이들이 읽는 책들을 그냥 꾸준히 읽으면서 물론 이제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되겠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일단 저는 이제 아이의 이제 진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시점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아이의 장래에 따라서 또 영어의 원하는 또 수준이나 그런 중요도 같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그러니까 영어는 이제 기본적인 거는 갖추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아이의 장래나 진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해 나갈 계정입니다. 네. 오늘 세린 양의 어머니 송지은 어머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니까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오신 어머님도 대단하지만 그걸 또 묵묵히 따라준 우리 세린 양도 너무나 이쁩니다. 정말 예쁘게 우리나라의 큰 기둥으로 키워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순서는 이슈 포커스 시간인데요. 뭐 저를 나타내는 대명사이기도 하죠. 엄친아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웃지 마세요. 근데 요즘 그 엄친아 말고 내친엄이란 말이 또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친엄이 유래한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